그럼 이 사람의 어지럼증의 원인은 비만의 문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몸은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한 부분의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부분의 문제가 이어서 발생하고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는 상황이 연출한다는 거죠. 타임의 회원. 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이웃집 닥터 이희창. 김혜연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어지럼증으로 고통받으시고 치료하는 데 시간을 많이 들이시는데요. 오늘은 기능의학을 통해서 어지럼증을 치유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어지럼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딱 부러지는 원인이 있다면 그만큼 치료도 쉬울 텐데요. 어지럼증의 원인이 워낙 다양하고 어떤 분들은 또 이 다양한 원인들이 서로 겹쳐서 증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자마다 어지럼증의 원인이 다르다라는 것이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되죠. 어지럼증은 흔히 귀나 뇌의 평형기관 기능에 이상이 있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지럼증은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어지럼증의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죠. 귀의 문제입니다. 이석은 방골이관의 주변에 위치하여서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요. 이 이석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방골이관 내부의 액체 속에서 흘러다니거나 붙어 있으면 자세를 느끼는 신경을 과도하게 자극을 해서 주위가 막 돌아가는 듯한 증상이 생깁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돌아 눕거나 누웠다가 일어날 때, 고개를 숙이거나 젖힐 때 막 어지러웠다가 또 가만히 있으면 1분 이내로 괜찮아집니다. 전정신경염은 귀 감기라고도 하는데요.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잘 발병하고 가만히 있어도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 하루 이틀 지속되다가 대부분 점차 좋아집니다. 전정신경염에서는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더라도 앉거나 섰을 때 중심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중심을 유지 못하고 바로 쓰러진다면 뇌의 질병을 의심해서 빠르게 뇌 촬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니에르 병이 있습니다. 평형을 담당하는 뇌의 림프액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 어지럽고 토하고 이명이 들리기도 하고 하는 증상이 몇 시간 지속되다가 멀쩡해지고 또 반복되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어지럼증은 특별한 조짐 없이 발생하며 그 정도와 지속 시간도 다양합니다. 20분에서 하루 이상 어지럼증이 지속될 수도 있고 회복하는데 며칠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지럼증의 빈도 역시 한 달에 한 번 미만에서 10번 이상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죠. 네, 그렇죠.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딱 메니에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뇌 문제입니다. 어지럼증과 함께 물체가 둘로 보인다든지 한쪽이 안 보인다든지 말이 어눌하다, 손놀림이 어둔하다, 중심을 못 잡고 비틀거린다 등의 증상이 있으면 뇌 질환으로 인한 어지럼증을 의심하고 뇌를 촬영해 봐야 합니다. 의외로 내과적 문제로 인한 어지럼증 환자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빈혈, 저혈당, 기립성 저혈압, 부정맥, 미주신경 발작, 부신 피로 등도 어지럼증의 원인이 됩니다. 빙빙 돌지는 않고 어지러하고 머리가 맑지 않다, 앉았다 일어날 때 아찔한 느낌이 든다 등을 느끼고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리기도 하며 피부가 창백하거나 축축해지기도 합니다. 식은땀을 과도하게 흘리고 피로감을 느끼는 등의 증상이 함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과적 문제로도 어지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신경과, 한의원, 대학병원 등을 방문하여 많은 검사를 해보지만 이상이 없다, 약을 먹으면서 지켜보자 라는 말을 듣고 지치고 예민한 상태로 우리 하이맵 의원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이 해당되는데요. 붕 떠 있는 것 같고 머리가 맑지 않고 쓰러질 것 같다, 중심을 잃을 것 같은 불안감과 그럴 때 땅이 푹푹 꺼지는 느낌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십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어지럼증이 발병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공황증상같이 불안이 심해지고 사회적 기능의 소실로 인한 우울감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개월 이상 어지럼증이 지속되는 경우 먼저 이를 설명할 만한 신체 질환이나 정신 질환이 없을 때 만성 주관적 어지럼증이라고 분류하게 됩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이 워낙 환자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치료법으로 치료되지 않는 환자가 많아서 이런 어지럼증 환자들이 이비인후과, 신경과, 내과, 한의원 등등을 전전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귀에서부터 머리, 전신의 건강 상태, 또 정신적인 요인까지 다 파악해야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실제로 유튜브에서 어지럼증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봤더니 어지럼증의 원인, 어지럼증의 치료 방법, 어지럼증 완치와 같은 단어들이 연관 검색으로 뜨는데요. 그만큼 어지럼증의 치료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지럼증의 원인표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저희들이 보기에 하이맵 의원에서 기능의학적 접근과 정신과와의 협진으로 치료할 수 있는 어지럼증은 뇌의 문제로 인한 어지럼증을 제외한 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어지럼증 같이 어지럼증 치료에는 이약이다 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는 질환들은 대부분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양한 원인들이 상호작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 과로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면 전정신경염에 걸릴 수 있고요. 그럼 이 사람의 어지럼증의 원인은 귀만의 문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귀의 문제이지만 부신 기능의 저하로 인해 기립성 저혈압이 동반될 수 있고 저혈당, 우울감, 공황장애도 같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몸은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한 부분의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부분의 문제가 이어서 발생하고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원인이 되는 상황이 연출한다는 거죠. 실제로 증상 중에서는 정확한 진단이 안 되는 우리의 삶을 떨어뜨리는 증상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어지럼증입니다. 이런 증상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여러 다양한 원인에 대한 기능의학적 검사가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환자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치료되지 않는 어지럼증으로 지금 힘드신 분이 있다면 저희 하이맵 의원을 내원하셔서 근본적으로 원인을 같이 치료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치료하기가 어려워 고생하시는 어지럼증을 알아보았습니다. 건강 정보를 분석하고 건강한 삶에 대한 플랜을 세워서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